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국희입니다. 사회복지관 온택트 합시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저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현황조사에서 보면 종사자 80%가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으로 모실 분은 우리 사회복지계 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백만 사회복지사를 대표하시는 오승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오승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 온택트 합시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가벼이 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느끼시는 우리 사회복지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또 회장님이 겪으셨던 사회복지관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있으시면 소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관 그러면 그냥 저희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문적인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곳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회복지를 행하는 그냥 우리 동네에 그냥 가면 만나는 곳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연구를 맨 처음에 시작한 것도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실제로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정체성을 갖게 한 것도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욕구조사를 하는 것, 우리 사례관리하는 것, 또 우리 학생들 실습과 관련된 것 이런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연히 복지관 그러면 그냥 제 주변에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은연중에 다가오는 것이 사회복지관이다 네네.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를 맡고 계시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사 총 대표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어떤 법령이나 또는 주요 정책 과제라고 생각되시는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역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이게 가장 큰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직종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동일한 가치,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단일임금을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최근 10년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자격을 취득하신 사회복지사들이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많은 자격 취득에 따라서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클라이언트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서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관련된 저희가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어 가는데 더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많은 과제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특히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고 가장 바라기도 하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위상 강화나 권익 보호 또는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협회가 추진 중인 주요 또 사업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우리가 국비 지원 시설. 우리가 지금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사회복지 우리 분야 중에 한 14개 직종이 국비 지원 시설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시설의 복지부 가이드라인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또 호봉제가 도입되지도 않고 여성가족부 산하시설은 복지부 산하시설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러한
갭, 이러한 격차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보건복지부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뒀다면 제가 회장이 된 이후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예산 당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예산 당국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사회복지계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위상,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사한 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 정도의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계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회원 스스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협회에 회원이 되기, 회비를 더 많이 내기,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더 정치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네. 이러한 일들이 되어야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처우 개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위상 강화가 실질적으로는 처우 개선보다는 더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위상 강화의 핵심은 회원들의 협회 활동이라든가 복지관협회의 직능에 대한 참여가 더 필수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작게는 어떤 그 격차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보아지고요. 특히 뭐 지역 간이나 또는 단체 간이나 시설 간에 또는 사회복지사들 간에 차이를 없애는 부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정치 참여가 높아야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협회, 또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여러 직능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계에 참여하는 목소리나 또는 정책 입안에 있어서는 크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능단체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회원 중심의 단체이고, 직능은 특정한 전문성을 가진 그 단체, 기관들의 연합체입니다. 물론 협의회가 그런 직능 기관들의 연합회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공공기관화 됨으로써 실제로 이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협회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사회복지사협회는 모든 직능에 다 속해진 개인들이 우리 회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협회에 기초를 두고 각 직능들이 목소리를 좀 모아내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내 영역, 내 분야의 전문성, 내 분야의 처우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부의 일개 부서와만 우리가 이런 정책 결정을 했다면 이제 이러한 연대 활동을 통해서 큰 그림을 좀 만들어 가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6.14 정책대회를 통해서도 사회복지계에 정말 한 30여 개 되는 직능들, 또 여가부에 있는 시설들까지 좀 하나 돼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아젠다를 이야기하고 그 아젠다 속에서 각 직능의 발전 방향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는 우리 복지관협회에서도 주도 역할을 같이 해주시고 있습니다만, 복지국가 실천연대를 통해서 이러한 연대체 활동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앞으로 대선도 이런 준비도 이런 복지국가 실천연대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협 중심의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사협회가 모든 그 플랫폼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우리 시설 중심의 또는 개별 중심의 연대가 앞으로는 좀 더 광의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성장이 되고 팽창이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팽창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계가 우리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이후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위상이나 협회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미래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너무 도식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뭐 미래에 뭐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직업의 가장 앞순위에 사회복지사가 있다라고 뭐 4차 혁명 시대에 그렇게 많은 미래학자들이 전망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사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주요 전문 직업으로서 평가되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우리 현장에서 사회복지 인력들,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더 높여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현장에서 사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례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일정 정도 좀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전문 자격증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사회복지사가 배출되니까 이 배출된 사회복지사의 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때 국가시험제를 통해서 한번 자격을 취득해 보자. 그래서 국가가 인정한 자격시험을 합격해야만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전문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는 사회복지사 협회가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정치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국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국회에는 4분 정도 있었다면 현재는 9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복지사 회원의 국회의원이 많고 또 우리가 지방의회에 가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아마 지방의원들이 많이 계시죠. 한 뭐 4분의 1, 많은 데는 4분의 1, 뭐 이렇게 5분의 1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이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이분들이 사회복지사적인 가치와 윤리 또는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가 조금 더 이분들을 묶어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사회복지가 단합된다면 사회복지계의 비례대표를 우리가 국회에 보내는 그런 운동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주어졌다면 그런 기회가 이제는 우리의 좀 정치적 영향력들이 좀 커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각 정당에서 사회복지계에 어떠한 분들이 가장 적절한가라고 추천받고 우리 사회복지계가 우리의 대표라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보낼 수 있다면 국회에 보낼 수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사회복지계의 정치 세력화, 사회복지계의 연대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복지협회는 그를 위한 전문성 또는 힘 모으기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표 전문인이라고 봐진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한 국가 자격증을 통해서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 또는 연대를 중요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지만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러면 개별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준비를 해야 여기에 걸맞는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참 이제 어려운 건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2020년에 사회복지사들 우리 협회에서 매년 한 3,000명씩 조사하는 통계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통계 영감을 통해서 처음으로 정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어느 정도 투표하시는가 했더니 투표율이 90몇 %입니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전 국민의 투표율이 70%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90%고, 물론 지방의회 선거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중요한 건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전 국민이 정당 가입률이 한 15%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7%밖에 안 됩니다. 전 국민의 정당 가입률의 7%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통해서 주요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언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비율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런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 동네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우리 동네의 지방의원이 누군지, 우리가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사들 또 우리 기관장님들께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의원들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지역에 기반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셜 액션이라는 거, 지역사회 조직화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직무적 역할이라고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거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하고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책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점이 우리 사회복지계의 위상도 올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정책에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활동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결과적으로 투표의 어떤 참여율도 좋지만은 정당 가입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시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같고, 또 주요 정책 과정에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좀 더 참여를 통해서 어떤 정책 기반을 만들어 구성해가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더 정치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우리 지방의원님들도 많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국회의원님들이 많지만 사회복지사 현장 출신의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좀 보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나 또 복지관협회 입장에서는 우리 현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주요 정책들 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문제들 훨씬 더 체감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복지계 비례대표를 보내는 것 외에 우리가 직접 출마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정치 활동에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는 언택트 합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님을 모시고 대담 일부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